13장 간이가세자입니다. 자, 여러분, 간이가세자 제도의 의의부터 볼게요. 간이가세자 제도는 이제 개인 소규모 사업자들 있잖아요. 그런 개인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좀 간편하게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 부담을 좀 이렇게 줄여주거나 뭐 그런 목적으로 만든 특례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 간편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라는 거예요. 간이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요, 직전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이 아니고요, 여러분, 공급 대가 기준으로 해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 기준으로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주로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 여기 최종이에요, 여러분.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건 법인 사업자는 절대로 간이가세 적용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규모가 매출이 작다 하더라도 법인은 간이가세 적용을 안 해줍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간이가세 적용의 배제. 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이런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간이가세 적용을 안 해주겠대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광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이런 기업들, 그리고 제조업. 이제 다만 이제 제조업인데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또 간이가세 적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 자격사, 우리 세무사, 회계사, 뭐 변호사 등등등.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각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 사업장이 이렇게 1억 4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간이가세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등이라고 해놨죠. 여러분 이거 말고도 또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정도 내용을 제가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무하시는 분들은 한번 세부 규정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저희는 이제 자격증 시험이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이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입니다. 이거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일반 과세자는 이 매출액, 공급가액의 10%, 그래서 매출세액이 나오잖아요. 간이가세자는 이제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럼 우선 중요한 건 간이가세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해요. 공급대가가 뭐죠? 그렇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 자체가 일반 과세자랑 좀 달라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선 공급 대가에다가 10%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요 중간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고 해서 업종별로 10%를 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15%, 뭐 제조업은 20%, 이것도 이제 제가 간단하게만 나열했고 그 업종별로 다 이렇게 율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외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다. 아니, 그 정도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규정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특이사항이 공제세액, 그러니까 이제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이제 공제도 해주긴 해줘요. 간이가세자도 공제해주는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간이가세자라 하더라도 10%짜리 물건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러면 이때는 우리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그 매입세금계산서에 그 매입세액 다 공제되지만 간이가세자는 이 납부세액 자체가 일반 과세자랑 좀 다르게 업종별 부가율을 고려해서 이제 금액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그 공급 대가예요, 여러분. 여기도 납부세액도 공급대가, 요 공제세액도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여기에 0.5%만 공제세액으로 공제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납부세액에서.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랑 구조 자체가 이렇게 달라요. 간이가세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간이가세자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좀 적게 되는 거죠. 그죠?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그런 케이스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을 100만 원에 팔았다 이렇게 하면요.
상품을 100만 원에 팔았다. 그리고 70만 원어치 매입을 했다. 그럼 우리 일반 과세자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반 과세자면 여기 10% 해서 10만 원이 매출세액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70만 원 매입했다 그러면 생계와서 받았다 그러면 그렇죠. 7만 원이 매입세액이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3만 원이 납부세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간이가세자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이런 거죠. 110만 원 공급 대가에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매업이라고 치면은 업종별 부가율 15%, 그 다음에 10%. 제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 뭐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오고요. 이제 연습 삼아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숫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나. 그러면 이렇게 계산기 제가 눌러보니까 110만 원 공급 대가의 15% 업종별 부가율 곱하기 10% 하면은 16,500원이 나와요. 그냥 소매업으로 가정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자, 요거 지금 생계와서 받은 게 77만 원이에요. 그렇죠? 77만 원이니까 그럼 여기에 0.5% 때리면은 77만 원에 0.5% 때리면은 요게 얼마 나오냐면 해보니까 3,850원이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납부할 세액이 16,500원이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일반 과세 사업자랑 간이 과세 사업자랑 이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럼 공제세액은 3,850원이네. 그죠? 예, 뭐 예정 고지 납부한 게 있으면 빼고 그죠? 가산세 있으면 더하고 이거 없다고 치면은 그러면 얼마예요, 여러분 이게? 16,500원에다가 빼기 3,850원은 공제세액으로 공제받는 거니까 납부할 금액은 12,650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반 가세자였다 그러면 3만 원 내는데 간이 가세자였다 그러면 12,65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딱 여러분이 봐도 일반 가세자보다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훨씬 더 적잖아요. 그죠?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 구조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개략적으로 봤어요. 그러면 간이가세자는 신고납부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간이가세자는 영세한 아주 개인 사업자인데 1년에 막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렇게 다 하라고 그러면 못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아주 편해요. 얘는 예정 신고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간이가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봐요. 간이가세자의 과세기간은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불러주세요. 1월 1일부터 그렇죠. 12월 31일.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봐요. 간이가세자는. 그러면 예정 신고 이런 것도 없어요. 예정 신고 없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예정 신고 기간이 아니고 예정 부과 기간이라고 그래요. 예정 부과 기간. 1월 1일부터 밑줄 쳐볼까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예정 부과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간이가세자는 예정 신고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지서가 날라와서 그냥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부과되는 거냐면 어, 작년 1년치 낸 세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반, 50%가 고지서가 오면 이제 7월 25일까지 1월부터 6월 기간에 대한 거를 예정 부과 기간에 대한 거를 25일 이내에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거예요. 이제 납세자는 납부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하나의 과세 기간이라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하시고 자 고지징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직전과세 기간 우리 간이가세자는 1년이니까 작년에 1년치 낸 세금의 50% 2분의 1을 신고하는 거에 징수하는 거예요. 징수 고지 납부니까 징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다만 이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징수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정 부과로 고지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똑같아요. 이 간이가세자가 실제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 기간 동안에 고지된 세금보다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고지된 것보다 3분의 1에 미달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실제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근데 이거는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고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게 낫죠. 그죠? 자, 그러면 확정신고 납부는 자,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의 기간에 대해서 1월 25일, 다음 연도 1월 25일 이내에 확정신고 납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정 부과 기간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사업 부진으로 만약에 1월부터 6월에 대한 거를 신고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예정 부가로 만약에 고지 납부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확정 신고를 하면서 그 예정 부가 고지된 세액을 빼고 나머지만 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예정고지세액으로 공제하는 거죠. 그래서 1년치 세금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이다. 근데 내가 고지로 낸 게 뭐 100이다. 그럼 나머지 200만 내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간이가세자의 가산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간이가세자도 여러분 옛날에는 간이가세자는 생계와서 발급 못하게 했었는데 이제 간이가세자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1억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이가세 적용을 더 많이 해줄 수 있게 한 건데 대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걸로 이제 바뀐 거예요. 세금계산서 간이가세도 발행해라. 다만 이제 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이런 아주 영세한 또 간이가세자는 어, 영수증을 발급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간이가세자도 생계한서를 발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계한서 발급과 관련된 이런 가산세가 일반 가세자에게 적용되는 거 준용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일반 가세자에 대한 가산세는 우리가 뒤에 부분 실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간이가세자도 생계하사와 관련된 가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공급대가의 0.5%를 적용해요. 참고로.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제 규정도 있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 체크를 해두면 이제 말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맞는지 틀린 얘기인지. 자, 간이가세자의 납부 의무 면제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간이가세자의 납부 의무 면제. 일반 가세자는 납부 의무 면제 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간이가세자는 납부 의무 면제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적으니까 아예 그냥 내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일반 가세자는 납부 의무 면제 제도가 없습니다. 세금 나오면 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액이 적어도. 그러면 얼마를 기준으로 할 거냐? 자, 해당 가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한 공급대가 기준으로 해요. 간이가세자는 공급대가 금액이 4,800만 원 미만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까처럼 세금이 나오긴 했는데 아예 그냥 납부를 면제해 준 거예요. 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게 4,800만 원 미만이에요. 여러분 개인 사업자인데 그러면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죠? 예, 왜냐하면 이게 4,800만 원이 매출액인데 그 들어가는 관련된 비용들 빼고 나면 뭐 이렇게 많이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부가가치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납부 의무를 면제해 놨어요. 주의사항은 납부 의무만 면제지 신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신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납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간이가세 포기 및 재적용이에요. 자, 간이가세 포기 제도가 이제 왜 있냐 하면, 이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하고 이렇게 거래할 때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뭐 생계화설 발행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진짜 규모가 작다 그러면 생계화설을 발행할 수 없는 간이가세자, 뭐 예를 들어서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이런 개인 사업자는 영수증을 또 발급하고 그러니까 간이가세를 그냥 포기하고 내가 매출 규모가 좀 적어도 나 그냥 일반 가세자처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포기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일반 가세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해놨어요. 언제까지 포기할 수 있냐면 포기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포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잠깐 멈춰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자, 이게 언제까지 포기할 수 있는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첨삭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간이가세자로 있다가 나 일반가세자로 그냥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간이가세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하라고 써 있어요? 포기하고자 하는 달에 전달 말일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러분 4월 1일부터는 내가 이때는 일반 가세자로 내가 적용을 받고 싶어요. 4월 1일부터 간이 가세자가 아니라 내가 일반 가세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간이 가세자를 포기할 수 있다면서요. 언제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포기하고자 하는 달에 전달 말일까지. 포기하고자 하는 달, 4월 1일부터 나는 적용받고 싶다 그러면 전달, 3월 달에 말일까지. 그럼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럼 포기 신고를 하게 되면 4월 1일부터는 일반 가세자, 3월 31일까지는 그렇죠. 간이 가세자로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규정 적용받는다는 거를 이해하면 되고, 자, 근데 이렇게 포기한 다음에 차후에 내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내가 간이가세를 그냥 다시 적용받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막 간이가세 포기했다가 또 뭐 일반 갔다가 또 간이 왔다가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하게 되면 세무서도 힘들고 세무 행정을 보는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제한을 둔 게 포기 후에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는 일반 가세를 적용받게끔. 왜냐하면 자주 막 이렇게 해버리면 또 행정상에 번거로움도 있을 거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악용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포기 후에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 일반 과세를 적용받아야 된다는 거. 다만 또 다만이 있죠. 다만 직전 연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또는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면 그러니까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데 8천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3년 이내라도 간이가세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포기한 다음에 3년 정도는 다시 일반 가세를 그냥 적용받게 해놨는데 만약에 이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8천만 원의 미만이다 그러면 3년 이내라도 다시 재적용 신청을 할 수 있게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이가세 제도는 이게 또 헷갈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보다 또 뭐 더 깊게 들어가면 또 복잡한 내용도 있을 텐데 이 정도 내용 설명드리면 문제 풀 때 여러분이 또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정도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한번 문제를 풀어 보시죠. 간이가세 객관식 기출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간이가세자란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맞나요? 요거 이제 바뀌었죠. 얼마로? 1억 4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어, 지금 여기 바뀌었죠. 그렇죠. 바뀌었는데 여기 바뀌기 전 걸로 들어가 있는데 합계액이 그럼 요건 좀 바꿔볼까요? 요거는 1억 400만 원으로 좀 바꿀까요? 이게 한번 바뀌었거든요. 금액이 1억 400만 원 이렇게 바꿔서 연습해 볼게요. 지문을. 자, 이렇게 좀 바꿔 주실래요, 여러분? 자, 요 지문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자, 이게 8천에서 1억 4백으로 또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 대가, 이렇게 지문을 바꿔서 같이 연습해볼게요. 자, 그러면 1번은 맞는 거고요. 요 오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맞고요. 요 8천을 1억 4백으로 바꿔놓으시고, 맞는 거고, 자, 다시 직전 연도 공급 대가 계획이 1억 4백만 원에 미달하는 요 개인 사업자를 간이가세자로 두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바꿔서 연습해 주시고요. 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간이가세자로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 사업자, 우리 배제 업종들이 있었죠. 그래서 4,800만 원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자는 간이가세 배제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재화의 공급대가에 이거 여러분 혹시 1%였어요? 0.5%였어요?
0.5%였잖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 이쪽 위로 들어가 보면 공제세액이라는 게 있었는데 공제세액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 매입한 공급 대가의 0.5% 그죠? 1%가 아니라 0.5%예요. 이건 지엽적인 거라고 전 보거든요. 이게 이렇게 지엽적인 거 내면 좀 어려울 수는 있죠, 사실은. 이걸 뭐 다 외울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풀 때 너무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 이거 0.5%지 하면서 이렇게 자꾸 풀어보면 되는 거니까, 이걸 뭐 다 암기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자, 요거는 틀렸죠? 뭐 사람이 머리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는 아니니까 뭐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은. 이걸 다 외우기는 또 쉽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0.5% 이렇게 아 그렇구나. 답은 3번이네.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뭐 기죽거나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직전년도 공급대가 해약 계획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는 맞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은연중에 얘기했죠. 자, 4,800 미만 이 간이가세자는 생계와서 발급을 할 수 없어요. 신규 사업자나 이런 경우에 그래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는 생계한설 종전처럼 발급할 수 없고 4,800이 넘어간다 그러면 생계한설 발급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맞고 그럼 틀린 거는 3번이네요. 1%가 아니라 0.5%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다음 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법인은 간이가세자가 될 수 없죠. 맞아요. 간이가세자는 의제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했었는데 우리 의제매입세 공부할 때. 그쵸? 있다가 아니라 없다니까 2번의 답은 2번이네요. 우리 의제매입세 쪽에 할 때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외워주세요. 간이가세자는 옛날에는 의제매입세 공제해줬었는데 그래서 막 저도 가끔 헷갈려요 이게. 지금은 요 공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간이가세자 외우는 겁니다. 자, 간이가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맞죠? 우리 아까 공급대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그 다음 10%에서 납부세액 계산했었잖아요.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간이가세자도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으나 납부세액을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되진 않는다. 이거 중요한 건 말인데 이거 맞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세율제도 공부할 때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제가 과세사업자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납세 의무자 분류하는 거 한번 옆에다가 적어볼까요? 납세 의무자. 우리 이건 이제 초반에 공부했던 건데 납세 의무자는 우리 어떻게 구분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과세 사업자와 또 여러분 그렇죠. 면세 사업자로 구분이 되는데 과세 사업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반 과세자와 또 여러분 간이가세자로 구분된다. 초반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고 간이가세자는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초반에 했었죠. 그러면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우리가 분명히 과세 사업자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간이가세자도 과세 사업자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영세율 적용이 돼요. 대신에 간이가세자는 여러분 세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자체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금을 엄청 줄여줬는데 환급까지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급을 해주진 않습니다. 영세율 적용은 되지만 환급은 안 돼요. 간이가세자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틀린 거는 그쵸 2번이었습니다. 간이가세자는 의제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답니다. 우리 암기하게요.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가세자와 간이가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이가세자도 예정부과기간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실제 예정부가 고지된 금액보다 실제 납부할 세액이 3분의 1이 급감했다. 그러면 예정신고 해야 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그렇죠. 할 수 있다. 선택이었죠.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일반 가세자는 생계한사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간이가세자는 생계한사와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없다예요, 여러분. 이거 아까 얘기했었죠. 자, 간이가세자도 4,8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생계한서 발급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 가세자 생계한서 관련 가산세를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3번의 답은 2번이었어요. 3, 4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 가세자는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간이가세자는 의제매입세 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 맞지요? 자,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이 공제세액보다 작아도 환급은 해준다, 안 해준다? 환급까지는 해주지 않는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은 문제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면서 이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간이과세자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부가가세 이론편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났고요.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파트 3이라고 해서 결산 이론 쪽을 볼 거예요. 그리고 결산 이론이 끝나면 이제 파트 4부터는 여러분 프로그램 실기하면서 나올 건데 뒤에 가면 또 여러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매입매출전표 입력하는 거,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하는 거, 그리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뒤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부가가치세 이론을 저랑 공부했던 것만큼은 꼭 정리를 최대한 해서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실기를 적용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부가가치세 이론 그동안 여러분 학습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결산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